버겐카운티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해온 1492 그린클럽이 오버팩 공원에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0대 조기 유학 한인 남매를 상대로 노동착취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경 씨 부부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에 한의학 치료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추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의 기존 명칭에서 마이클 플러터의 이름이 삭제됩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부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오버팩 공원은 한인 밀집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매년 한인 단체들의 여러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버겐카운티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해온 1492 그린클럽이 오버팩 공원의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중심에 위치한 오버팩 공원.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리치필드 파크 등 5개 타운과 연결되는 맨해튼 센트럴 파크 규모의 대규모 공원입니다. 약 5년 전부터 스포츠 시설이 생기는 등 공원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휴식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운동단체 1492 그린클럽은 오늘 뉴저지 KCC 회관에서 오버팩 공원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같이 해온 한국계명대학의 최희규 교수가 주도했습니다. 이 오버팩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그 커뮤니티랑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버겐카운티의 가장 중요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잠재력이 아직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아주 헐겁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기를 어떤 뉴저지의 센트럴 파크처럼 멋지게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는 공원 곳곳에 휴식 공간과 친수시설을 만들어 생태계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동서로 나뉘어진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건설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492 그린클럽은 미국에서 개정된 한국의 야생화, 미스김 라일락의 국립수목원 기증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 보급에 앞장서왔던 백영현 대표는 1948년 한국에서 건너와 탄생한 미스김 라일락이 약 70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다며 앞으로 한국 내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제일 중심축에 있는 수목원으로 먼저 가서 원장께서는 그 앞에 뜰을 만들어서 미스김 라일락 숲을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각 도에다 조금씩 쉐어해서 1492 그린클럽의 오버팩 공원 개발 계획과 미스김 라일락 사진 전시회는 6월 10일까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회관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10대 조기 유학 한인 남매를 상대로 노동 착취와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경 씨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남편 이정택 씨도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됐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퀸즈 형사법원의 조셉 자야스 판사는 24일 박 씨에게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보석 신청 심리가 열릴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인정신문 직후 법정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씨의 남편 이정택 씨도 박 씨의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이날 열린 인정신문에서 박 씨 부부에 대해 무려 60개가 넘는 혐의를 적용한 기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 씨 부부가 지난 2010년 이후 6년간 남매를 자신의 집에서 억류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학대해온 점과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남매의 친모로부터 1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갈취해온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노동착취와 2급 절도, 아동보호법 위반, 2급 폭행과 강제 신체 접촉 등 61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박 씨 부부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날 인정신문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인들 가운데는 서양 의학보다 한의학 치료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서 사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뉴욕주 건강보험에 한의학 치료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24일 뉴욕주 건강보험에 한의학 치료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기본 건강보험 플랜과 EHB, 필수 건강 혜택에 한의학 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통과 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90일 뒤 발효됩니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뉴요커들이 한의학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주 내 동양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으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증진 등 아시아계 미국인 비정부기구 3개 단체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212명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은 올해 대선 후보들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한인 응답자들은 어느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29%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20%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7%에 그쳤고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한 테드 크루즈 후보를 꼽은 한인들이 12%로 오히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아 기존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응답자 전체의 경우 클린턴 33%, 샌더스 26%, 트럼프 1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H1B도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자를 뽑았습니다.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지만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백악관도 추첨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미 이민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H1B 비자 추첨이 어떤 원리와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민 분야에 있어서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2014년 이민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521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받았지만 166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1B 비자는 해마다 3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산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뽑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민서비스국 측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IT업계 전문지인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백악관도 외부 업체를 고용해 H1B 비자 추첨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단체들이 이민사회 지원을 위한 예산안 증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육과 법률 상담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등 이민자 권익 옹호 비영리 단체 5곳은 24일 맨하탄 소재 재정정책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 교육과 이민, 보건 등 분야별 확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많은 성인 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이나 법률 문제로 오랜 이민 기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대상 영어 교육에 1,600만 달러, 추방 등 시급한 상황에 닥친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소셜 서비스 지원을 위해 1,350만 달러, 추방유해 청소년 신분 취득을 위한 지원에 1,000만 달러 등의 예산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무보험자 이민자를 위한 액세스 헬스 NYC 프로그램의 확대와 콩나물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한 학급수 증대, 서민주택 건설 등에 대한 예산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하고 예산안 증대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 명칭이 변경됩니다. 기존 명칭에서 마이클 폴라라의 이름이 삭제됩니다. 24일 펠팍 타운의회는 타운홀 명칭을 마이클 폴로타 뮤니시펄 컴플렉스에서 팰리세이즈 파크 뮤니시펄 컴플렉스로 변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타운홀 외벽에 붙어있는 마이클 폴로타 뮤니시펄 컴플렉스라는 건물 명칭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타운홀의 원래 이름은 펠팍 뮤니시펄 컴플렉스였지만 지난 2009년 당시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플로타의 업적을 기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플로타는 민주당 위원장직에서 실각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퇴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의 이름을 딴 타운홀 명칭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로타와 정적 관계에 있는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타운홀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플로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타운홀 명칭은 원래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니었다며 되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택시기사들은 하루 12시간, 일주일 72시간 이상의 근무가 금지됩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택시앤리무진위원회는 24일 택시 운전자의 장시간 연속 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새 규정을 제안하고 다음 달 23일 공청회에서 첫 논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는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일주일에 7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택시기사들은 무조건 8시간의 휴식을 가져야만 다시 운전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 시 범칙금 $75가 부과됩니다. 또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범칙금과 함께 면허가 15일간 정지됩니다. 이번 규정은 옐로캣과 그린캣 운전자는 물론 우버나 리프트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택시리무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맨하탄에서 보행자를 덮친 옐로캣 운전사가 16시간이 넘게 운행하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택시기사들은 TLC가 택시의 운전 시간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운전자들의 수입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성인 흡연자 비율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매년 1%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큰 발전이지만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은 연간 48만 명에 육박합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가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를 참고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흡연자 비율은 15%로 전년 대비 2%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흡연자 비율은 1965년부터 수십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감소폭은 1%포인트를 넘지 못해왔습니다. 흡연자 비율의 2%포인트 감소는 지난 2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4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연구원은 흡연은 예방 가능한 최대의 질병 요인이라며 지난 50년간 흡연자 비율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연 캠페인이나 각 주정부 차원의 금연 보조 지원을 늘리고 흡연자 비율을 더 낮춰야 각종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금연 전문가는 현재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향후 몇 년 내로 성인이 되면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기존 담배 시장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액상 니코틴 중독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21년 제55회 슈퍼볼 개최지로 LA시가 선정됐습니다. LA시는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슈퍼볼을 열게 됐습니다. NFL 사무국은 오늘 스프링리그 미팅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슈퍼볼 개최지를 발표하고 2019년은 애틀란타, 2020년은 플로리다, 그리고 2021년 슈퍼볼은 LA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는 1993년 1월 31일 슈퍼볼 개최 이후 28년 만에 슈퍼볼을 열게 됐습니다. 당시 로즈볼 구장에서 열린 27회 슈퍼볼 경기에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버팔로 빌스를 52대 17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994년 레이더스가 오클랜드로 떠나면서 NFL 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LA는 이번 시즌부터 램즈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연고를 이전하면서 다시 NFL 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최지로 확정된 세 도시는 모두 구장을 신축 중이거나 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LA는 스탄 크로엔킬 MG 구단주의 투자 아래 LA 남서부에 위치한 잉글로드시에 2019년 개장을 목표로 구장 신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마련한 이민정책 포럼이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인기업 성장을 위한 H-1B 활용 방안과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운동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기철 총영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오늘 포럼은 동포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직 비자 활용 방안과 이민 사기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UCLA 인류학과의 박계영 교수가 1965년 이후에 이민 패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직 비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이민 사기 피해 예방 세미나에서는 이민 수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와 대비책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SNS에서 한번 입소문을 타면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갖게 되는데요. 최근 SNS에서는 러닝맨 댄스라는 춤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화제의 소식들입니다. 90년대 힙합 음악이 흐르자 학생들이 들썩들썩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하듯 발을 움직여 추는 이른바 러닝맨 댄스. 이들의 춤을 한 대학 농구팀이 따라한 것이 대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I was doing a dance and I posted a lot of videos on my Instagram. And then I woke up and these guys, the Maryland basketball players, they did it. Everyone's doing it now. It was crazy. 이 춤이 급속하게 번진 건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항공사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주전자와 쟁반을 든 채 춤추는 영상을 올리자 이들의 도전을 받은 호주 항공사 승무원들이 활주로에서 야외 공연을 펼치는 식입니다. 춤 삼매경에 빠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업무로 돌아가는 뉴질랜드 경찰들. 이들의 능청스러운 유머에 도전하듯 미국 뉴욕 경찰들은 허드슨 강변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흥겹게 춤을 췄고 영국 런던의 경찰들도 가세했습니다. We want to show people, hey, we're human. We like to have a good time when we have the opportunity to. 유쾌한 춤바람이 팍팍한 일상의 쉼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거리에 팽이 돌리기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개가 넘는 팽이를 동시에 돌리는 건 기본. 실로 감긴 팽이를 휙 던지기만 하면 목표물에 정확히 착지합니다. 높은 기둥 위도, 사람의 손 위도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가느다란 실로도 받아 팽이 줄타기 묘기도 선보입니다. 然后我的愿景是想把我们这个台湾民俗技艺的陀螺然后就叫甘乐，然后就是要把它推广出去。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던 여성이 멈칫하고 섭니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깜빡이는 빨간불 덕분입니다. 앞을 보지 않고 다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독일의 한 시가 고육지책으로 길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ch denke, es kann von Vorteil sein, wenn wirklich aus sein Handy schaut und dann eben doch die unauffällige Ampel doch leicht übersehen wird. Also ich finde das irgendwie blöd, weil die schauen genauso wenig auf das blinkende Licht, weil die schauen auf gar nichts mehr.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채 걸어다니는 이른바 스마트폰 좀비족 때문에 이미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전용 보행로까지 세계 곳곳에 등장한 상황. 이 같은 기상천외한 안전장치들이 최선일지, 보행 시 스마트폰을 자제하는 것이 먼저일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2014 회계연도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의 난민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04년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06년 9명, 2007년 22명 등과 2010년과 2011년에 8명과 23명, 2012년에 22명과 2013년 17명 등을 합쳐 모두 171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주가 교육학 석사과정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립대나 뉴욕 시립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준비 중인 학부생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장학생 최대 500명을 선발해 2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7월 10일까지 평점 3.5점 이상 뉴욕주 거주민으로 뉴욕주 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뉴욕시 공원에 각종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벤치, 소파가 설치됩니다. 브롱스의 하이브리지 파크 시작으로 시범 운영되는 하이테크 벤치는 태양광을 이용해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충전기를 의자에 장착된 단자에 연결해 무료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원국 측은 벤치에 연결된 기기로부터 어떠한 정보 수집이나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일부 염려를 일축했습니다. 세계적인 도서상인 에릭 쿠퍼 북 어워드 2016에 플라워 디자이너 클레어 강 씨의 원네스가 선정됐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철학자 에릭 쿠퍼를 기념하기 위한 에릭 쿠퍼 북 어워드는 매년 분야별로 가치를 지닌 출판물에 수여됩니다. 30년간 플라워 디자이너로 활동한 강 씨는 단순히 꽃과 식물이 아닌 하나의 예술품으로 원네스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에릭 쿠퍼 상에는 1200권 이상의 책이 후보로 등록됐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덥고 습도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가운데 덥고 습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하지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